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새벽 방송 6시 방송 꼭 청취하시고 여러분 오전 방송도 이어서 갈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면은 지루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끊었습니다. 새벽에 보면 제가 EUB까지 얘기를 했어요. EUB. EUB는 최첨단 노광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노미터요. 나노미터로 요즘은 경쟁하는 그 초미세 그 회로를 새겨 넣으려면은 그 파장이 극도로 짧은 빛을 이제 쏘아야 돼요. 막 쏘는 거예요. 근데 그 ASML은 그 파장이 13.5나노에 불과한 그 EUB를 쓸 수 있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시작되는 거겠죠. 진공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미세한 주석 알갱이를 그 레이저로 쏴 맞춰가지고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일을 초당 5만 번이나 하는 기계야. 초당 5만 번. 엄청난 미세한 기계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네덜란드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빛을 모아가지고 이 실리콘 칩으로 정확하게 쏘는 그 거울을 만들려면은 그 최고의 광학 기술이 있어야 돼요. 광학 기술. 이 광학 기술은 어디 거냐? 독일이야, 독일. 독일 기술이 들어가야 돼. 이 1992년에 보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였던 인텔이 그 파장이 13.5나노인 노광기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노광기를 직접 만들 생각이 없었던 인텔이 이 노광기를 만들어줄 협력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그 당시 장비의 강자는 일본의 캐논과 니콘이었어. 요즘도 카메라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그 반도체에서 일본 업체들과 경쟁했던 그 미국의 인텔이 핵심 장비인 이 노광기를 일본 업체인 캐논과 니콘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당시에 미국 장비 업체들도 기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그 반도체 전쟁에서 이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 그리고 그 네덜란드 중에 기업인 ASML이 이 대안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ML이 이제 인텔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미국 기술을 얻었겠죠. 당연히 그 미국 정부의 허용하에 이제 관련 업체들을 인수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인수를 쫙 하는 거야. 그래서 ASML이 그 만드는 노광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ASML이 직접 만드는 부품은 한 15% 수준 되고 이 독일의 광학 기술, 또 미국의 광학 기술, 뭐 일본의 뭐 장비, 뭐 부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국이 이제 10나노 이하의 그 초등별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그 신상 노광기인 EUB가 필요한데 그 EUB는 그 미국의 방해로 구입이 불가야. 자체적으로 EUB를 만들려고 하려면은 이 안에 부품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답니다. 10만 개에 달하는 노광기 부품 중 이 핵심 부품 제조사들이 또 ASML에 인수돼 있어. 그 ASML 허락 없이는 뭐 돈만 준다고 부품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그 중국 제조 2025 이거를 성공시켜서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ASML을 압박을 해버려요. 압박을 해서 EUB 주문도 못 받게 만들어. 거기에 또 이제 바이든이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어서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 기조는 거의 유지하고 대응이 약간 좀 세련됐다고 해나 뭐 하여튼 그래요. 좀 약간 바뀌어요. 그 EUB 장비는 그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 기업 그 사이머라는 그런 회사가 레이저 광원을 납품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ASM의 EUB를 그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로 간주를 해요. 그 수출 시에 미국의 동의를 얻게 만든 후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허가를 안 주는 거야. 그 미국은 그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그 확실하게 이제 길막을 이제 해버리겠죠. 응? 그리고 22년 12월 24일 보니까 중국은 한 대의 뭐 EUB도 갖고 있지 않다. 연말까지도 한 대의 EUB가 없어요. 지금 EUB는 없다. 중국엔. 그 미국의 그 반도체 방해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은 누구라냐 화웨이를 이제 키우는 거야. 화웨이를 막 키웁니다. 그 화웨이는 2011년 말에 그 선전의 화웨이 정밀 그 제조 유한공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패키징하고 테스트 같은 그런 반도체 후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했는데, 이 화웨이 그 자회사의 그 화보 가기 투자라는 게 있어요. 중국 반도체 회사 52곳에 이제 투자를 한답니다. 대부분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에요. 이 반도체 설계 회사인 그 하이실리콘을 이제 이미 가지고 있었고, 화웨이는 그 첫 반도체 제조 공장을 이제 우한에 건설을 하는데, 그 화웨이 반도체 기업 인수하고 개발 자금은 중국 정부가 결국은 우회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 중국 정부는 그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이제 적자가 될 그 화웨이 그 저가 스마트폰 회사가 있어요. 그 아너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너. 이 아너를 그 국영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한 18조 정도, 18조 원에 이제 인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이제 그 아너의 그 매각 대금으로 이제 18조 원 가지고 이제 시설 투자하고, 그 반도체 인력을 막 독일, 뭐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 인도 막 하여튼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막 대거로 유치를 하는 거야. 유치합니다. 그래서 후베이성 구안에 그 HSMC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중국 최초 그 7나노 이하의 미세공정 시스템 반도체 제작하겠다고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 자금난, 공장 건설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HSMC는 중국 정부가 인수를 해요. 그리고 화웨이한테 줘버립니다. 넘겨버려. HSMC에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장도 안 뜯은 ASMC의 그 1980Ti, 이 중국 유일의 7나노 노광기가 있었어. 노광기. 포장도 안 뜯은 노광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이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 다양한 우회 수단으로 반도체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 그 미국의 대응도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ASML이 이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규제하려면은 그 미국 기술이 일정 이상 어느 정도는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그 제약이 있어요. 아무리 뭐 잘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기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 기술. 미국 기술이 있다. 그 미국은 일정 비중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미국 기술이 포함되면은 아예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냥 규제를 계속 공포해서 만듭니다. 미국은 22년 10월에 이제 중국 기업이 첨단 칩 제조 장비를 구매하거나 면허 없이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추가하고, 또 미국 그 상무부 부장관이 22년 5월에 네덜란드를 방문해요. 여기서 최첨단 EUV뿐 아니라 지금까지 허용하던 그 DUV라고 있어. 또 DUV 이것까지도 중국 판매를 자제해라, 막 압박을 하는 겁니다. ASML의 2분기 실적 보고서 보면은 그 ASML이 주력하는 노광 장비 판매에서 중국 비중은 1분기에 34%에서 2분기 10%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죠. 1분기 점유율 3위를 차지했던 대만 TSMC가 점유율 19%포인트 늘어난 41%를 기록하면서 거래 비중 1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매출이 반토막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미국은 규제를 더 강화를 하라고 하고 난리치고, 중국이라는 애들은 자체 개발하겠다고 막 국가적인 막 지원을 막 퍼붓고 있는다고 합니다. 계속 돈 퍼붓는 거야, 그냥. 응? 돈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 보니까 11월 16일에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그 3분기 실적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또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냐, 매출 타격을 입었냐, 그게 핵심 사항이었는데, 8월 초에 미국 상무부가 그래요. 군사 목적 전용의 가능성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미국산 고성능 AI 반도체에 이 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직격탄을 맺은 업체가 바로 고성능 GPU 만드는 이제 엔비디아겠죠. 이때 고성능 GPU가 A100이라는 게 있어요. A100. 이걸 생산하는데, 엔비디아는 중국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분기 실적을 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야.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고 하고, 중국 시장의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1% 증가한 것이 매출 증가의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엔비디아는 기존의 그 A100
그 A100하고 H100이 아닌 그 미국 정부 그 반도체 수출 규제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A800이라는 저서양 데이터 센터 칩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제를 썩 피해 가지고 저서양 칩을 만든 거겠죠. 이 A800은 그 전송 속도를 초당 400GB로 낮춘 것으로 A100이 초당 600GB니까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 중국은 저서양인 A800을 더 많이 때려 넣겠죠. 성능 저하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지. 그 중국은 그래요.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커버한다.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사양 반도체랑 장비를 대량 투입해가지고 이제 성능 질을 이제 차이를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싶은데 동시에 미국의 기업의 이익은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모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미국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 규제에 이어서도 반도체 장비까지 규제의 범위를 넓혀요. 그 미국 상무부가 10월 7일에 보니까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하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뭐 핀팩 구조 또는 16,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 등 그 수출 통제 품목은 미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안을 또 발표해 버립니다. 그 미국 정부가 또 자국 기업뿐 아니라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 등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도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현재 그 스펙다운 규제만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게 잘 먹히지 않다 보니 새로운 규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쭉 가고 있어요. 현재 뭐 파운드리 뭐 TSMC가 이제 1등이겠죠. 삼성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인텔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가 양강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인텔은 예전부터 10나노는 잘 맞는다. 10나노. 이 10나노급은 잘 만다는데 10나노는 뭐 장인이라고 부릴 정도로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게 약간 5나노로 7나노 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7나노. 인텔은 7나노에서 꽝이 된다. 그 10나노급에서 보면은 인텔이 한 100 정도 나온다 하면은 삼전이 52, TSMC가 47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만큼 인텔이 10나노는 잘해요. 근데 7나노에서는 폭망인 거야. 그 후발주자들은 SMIC가 12나노, UMC가 22나노를 좀 잘하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7나노는 이제 삼성과 이제 TSMC가 결국은 경쟁 구도 되는 거죠. 삼성은 7나노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7나노를 DUV가 아닌 더 선진적인 EUV 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EUV 설비를 통해서 TSMC를 제쳤다고 처음에 자랑을 했는데 뭐 결과는 뭐 참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플이 뭐 TSMC로 떠났고 삼전에 새로 물량을 줬던 엔비디아까지 뭐 삼전 7나노를 포기하고 이제 떠나간 그런 현실이 있었죠. 현실이라고 되니 그런 아픈 추억이 있었죠. 왜 이렇게 됐느냐 봤더니 결국은 수율이겠죠. 수율이 안 나와. 응? 반도체는 나노 경제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나노라는 게 뭡니까? 마리컬하게 10만 분의 1 굵기예요. 감이 잘 안 잡겠지만 엄청 얇어. 미세하겠죠. 이 너무 선이 얇아지다 보니 이 전자가 통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핀팩 공정이라는 게 나왔고 기존의 그 평판 그 팻은 한 면을 접했는데 그 핀팻은 바닥을 좀 올려가지고 한 면이 아니라 양면을 이제 접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두 군데에서 선을 접하니 한 군데에서 선을 접하는 이 평판 팻보다도 안정성이 높아가지고 선폭은 좀 안 줄었는데 성능이 개선돼요. 이 선폭은 안 줄어서 10나노지만은 이 핀팻으로 만드는 7나노급 성능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더 나은 공정이 뭐냐? 삼성에서 하는 게 GAA죠. GAA. 이 GAA 팻입니다. 이 핀팻이 양면을 접하지만은 그 GAA 팻은 가운데 면을 통과해가지고 사면을 접하는 거예요. 사면. 이론상 양면을 접하는 핀팻보다는 그 사면을 접하는 GAA 팻이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GAA 팻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MBC 팻이에요. MBC 팻. 이게 또 삼성전자가 특허를 갖고 있답니다. MBC 팻. 올해 그 6월 그 시험 생산을 시작한 삼성의 3나노
이 3나노가 MBC 팻인데 이 MBC 팻으로 만든 3나노가 이 성능이 30%나 좋아져요. 성능 좋아지고 크기도 35% 작아지고 아주 전기도 절반밖에 안 먹어. 그래서 문제는 이제 수율이다. 수율. 3나노 수율이 안 잡히다 보니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임원들이 이제 대거 잘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 신임하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 임원들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삼성의 그 대응 방안은 뭐냐? 수율은 잡지 못했지만은 양산은 일단 하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 만들자. 그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3나노, 삼성의 3나노 납품처가 펜셈이라는 데가 같은데요. 펜셈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펜셈이 이게 중국 기업이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뭐 채굴용 장비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기업이라는데 이 3나노 수율을 잡지 못해서 제대로 된 납품처를 확보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수율이 뭐냐? 이 수율이 참 재밌는 게 수율이 10%든 뭐 100%든 비용의 문제이고 이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만 받아서 쓰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율은 그 많은 그 수많은 칩들을 모아놓은 그 웨이퍼당 양품의 생산 비율이겠죠. 양품의 생산 비율인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이거 칩을 낱개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수많은 칩들을 모아놓은 이거 웨이퍼 단위로 산답니다. 웨이퍼. 그 수율이 낮으면은 결국 뭐냐 감자를 박스 단위로 사오는데 이 박스 안에 썩은 감자가 많은 상태다. 이 썩은 감자 골라내려면은 껍질을 또 까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감자를 사는 그 구입처에서는 썩은 감자 골라낸다고 일을 제대로 못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짜증나겠죠. 이 웨이퍼당 수율이 좋아야 하는데 사갔는데 이게 엉망인 거야. 그러면은 전 구매처에서는 다시 안 사겠죠. 삼성은 이제 수율을 잡지 못하고 이제 생산을 시작하다 보니 뭐 양산이라는 표현을 못하고 뭐 시험 생산이라는 그런 다소 애매한 용어를 좀 사용했는데 이게 또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비록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웨이퍼라도 계속 찍어내면서 이제 수율을 올려놓겠죠. 계속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막 미친 듯이 3나노 공장을 요즘 평택에 막 건설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볼 때는 완벽한 그냥 풀배팅 때리는 거야. 일단 강 건넜습니다. 이러다 보니 TSMC도 3나노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TSMC는 3나노까지는 그 핀팻 방식으로 가능하고 그 GAA 팻 방식은 2024년 예정된 2나노에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올해 2월에 하겠다던 3나노 양산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TSMC도 그 삼성이 말한 그 핀팻 공정이 한계가 온 게 아니냐 그런 의문도 부각됐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TSMC가 3나노 양산과 관련한 그런 새로운 계획이 또 최근에 공개가 돼요. 그게 뭐냐? 또 3나노를 뭐 N3, N3E, 뭐 N3P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듭니다. 뭐 N3S, N3X 해가지고 5종류로 이 애플에 공급되는 게 N3예요. 이게 3나노 N3라는데 N3는 성능 면에서는 5나노보다는 약간 개선됐는데 3나노에는 아직 못 미치는 4나노급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보급형 3나노, 4나노급. 그 반도체 성능은 보통 뭐 밀도, 속도, 전력 사용량으로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의 3나노는 5나노보다도 크기가 35% 작아지고 속도가 30% 빨라요. 전력이 45% 줄어드는데 그 TSMC가 출시하기 때는 3나노 크기는 13% 작고 속도가 10% 빨라지고 전력이 30% 줄어듭니다. 결국은 삼성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 TSMC CEO도 뭐 4나노급 3나노를 연내 출시해서 향후 2년에 걸쳐 가지고 뭐 N3E, N3P, N3S, N3X를 이제 순차적으로 뭐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결국은 제대로 된 3나노에 가기까지는 뭐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 N3에 이어서 23년 3분기에 출시 예정인 그 N3E 크기를 8% 줄이고 전력 소비 34% 줄이고 성능을 18% 올리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3E는 그 N3보다도 성능을 8% 높이는 대신에 크기는 N3보다 더 커지고 소비 전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23년 3분기까지 나오는 TSMC의 3나노도 삼성전자급은 아니다. 삼성전자급이 아니야. 삼성이 더 낫다는 거겠죠. 이 TSMC가 24년에 출시할 그 N3S는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모델이라는데 N3X, 이 X는 전력 소모와 관계없이 극한 성능을 뭐 3나노급으로 뽑아내겠다는 그런
수준,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나 성능이나 전력 사용률을 모두 만족하는 3나노 포기하는 대신에 이 GAA 공정으로 2나노를 24년에서 25년에 만들고 현재의 핀백 공정으로는 밀도, 성능, 전력 사용량 중 한두 가지를 만족하는 이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TSMC 나름 전략도 뭐 일리는 있겠죠. 애플 등 그 구매사들의 니즈가 각각 다르니까 그 구매사들의 그 니즈 요청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3나노를 공급해가지고 뭐 수율을 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실리적이긴 하지만 약간 없어 보이는 전력 보기도 합니다. 좀 약간 좀 그래요. 이 TSMC 요즘 보면 여러분들 그 주가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주가 계속 빠지죠. TSMC 주가. 요즘 TSMC 주가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PR이 20배에서 15배까지 낮아졌고, 뭐 하여튼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대만, 중국의 그런 긴장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내부 사정도가 계속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삼성의 그 3나노는 수율이 문제였고 TSMC 3나노는 종합 성능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삼성이 3나노 수율을 70% 이상 올려서 경제성을 확보하면은 23년은 삼성에게는 아주 기회의 장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겁니다. 무조건 수율을 올려야 돼. 삼성이 3나노 수율을 잡는 게 빠를지 TSMC가 제대로 된 3나노를 뽑아낼지가 이제 그게 경쟁인 것 같아요. 다만 파운드리에만 집중하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TSMC가 뭐 있어서 삼성은 단기 승부에 이기더라도 좀 힘든 싸움을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우리 삼성은 약간 누가 표현을 이렇게 하던데 약간 종합격투기 선수고 TSMC가 권투 선수야. 근데 이렇게 권투 시합을 하면은 결국 권투 선수가 유리하겠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해가지고 미국에 상장하는 이야기가 뭐 슬금슬금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반도체는 그 의사결정 하나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은 1987년에 NEC, 도시바 등 일본 반도체 회사들과 그 3메가 D램 그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도 보니까 그때 반도체 회사들이 그 공정을 약간 스택으로 할지 트렌치로 할지 웃겼단 말이야. 뭐로 할지 경쟁이 좀 선택을 했었나 보. 스택으로 할지 트렌치로 할지. 이 스택이 뭐야? 반도체를 위로 쌓는 겁니다. 트렌치는 밑으로 파내는 거야. 파내는 방식인데 일본 회사들은 그 스택 방식이 그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진 기술이라는 트렌치를 했습니다. 이 트렌치는 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인데 이 스택은 아파트처럼 위로 쌓기 때문에 그 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트렌치는 검증할 수는 없지만은 스택은 검증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일본 반도체 회사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스택으로 가 했어요. 이 스택 방식이 이 트렌치보다 검증이 쉽게 나온다 하다 보니 이제 수율이 빨리 올라가겠지. 삼성은 이제 수율로 경쟁사들을 압도해버리고 양산의 삼성이 돼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아주 싸그리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D램에서 압도적인 그런 최고의 강자가 되는 결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3나노에서 GA 패스를 선택하고 승부를 거는 것이 1987년에 그 스택 선택과 같은 성공의 결정적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GA 패스를 선택한 삼성의 수율이 이 70% 이상만 올라오면은 거의 뭐 게임 끝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게임 끝.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게 또 내용이 또 길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십시오.